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현재 이적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시장에서 가장 이슈인 선수 한 명은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죠. 호드리고가 남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호드리고가 논의를 갖는다고 하죠. 그 결과에 따라서 호드리고의 이적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많은 명문 구단들이 호드리고를 향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드리고는 가치가 높은 선수란 얘기고, 호드리고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호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호드리고가 왼쪽에서 계속해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호드리고가 산토스에서는 왼쪽 윙어로 주로 뛰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왼쪽에서 뛰는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드리고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호드리고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행보가 어떻게 될지 은근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왔어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은 나름대로 개편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공격진 개편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공격진 개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호드리고가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선 호드리고가 떠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호드리고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충성심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마드리드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잔류할 수 있겠죠. 과연 호드리고는 떠날까요? 남을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또영주TV와 함께 호드리고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따라오세요. 렛츠고!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에 피파 클럽 월드컵이 끝났죠.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레알 마드리드는 강인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패배하면서 수비 쪽의 문제, 공격 쪽의 문제가 또 드러나고 말았어요. 수비 쪽에서는 또다시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드필더 보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공격진도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여름을 돌아보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많은 분들이 야, 송영주는 사비 알론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근데 솔직히 기대감이 적을 수는 없잖아요. 레버쿠젠에서 보여준 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잘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알히랄전이라든가 파리 생제르맹전은 너무나 아쉬웠죠. 하지만 3백을 가동한 그 경기들에서는 놀라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잘 만들고 있는데,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가 좀 더 분발할 필요성은 있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라리가에서만 31골을 넣으면서 피치치를 차지했거든요. 다만 볼이 없을 때 압박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전방부터 많이 뛰고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격하지 않을 때 최고의 수비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음바페인데, 물론 그만큼의 압박을 보여준 적은 미비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음바페가 어느 정도 압박을 보여줄지, 이것이 관건이고요.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재계약이 교착 상태예요. 비니시우스의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연봉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약 3천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죠. 음바페와 거의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연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그것은 어렵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재계약 문제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를 이적시킨다 이런 마음은 없는데, 재계약 상황에서 약간 교착 상태가 되니까 많은 클럽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야, 우리는 해줄 수 있는데, 너 여기 오면 영웅 될 수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니시우스의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것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남을 것 같아요.
곧 재계약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스탄토 오노라는 오른쪽 윙어이자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마스탄토 오노가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잠재력은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저는 마스탄토 오노가 오자마자 18살의 나이에 바로 주전으로 도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선수가 한 시즌 내지 두 시즌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선발 라인업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선수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은 호드리고의 자리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4골 1개의 도움을 했죠. 미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비 알론소 감독이 곤살로 가르시아를 다음에는 A팀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엔드릭이 입지가 매우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엔드릭이 지금 임대에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임대에 갈 수 있는 클럽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드릭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호셀루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업 장신 스트라이커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가 백업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장신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182cm니까요. 물론 헤더 능력을 갖고 있고 낙하 지점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신 스트라이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장신 스트라이커를 영입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을 재정비할 텐데 호드리고 입장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호드리고 이적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팬들의 마음은 무슨 소리냐, 호드리고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는 당연히 남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드리고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호드리고의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언론도 똑같이 보고 있죠. 사실 호드리고는 매우 가치가 높은 선수예요.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호드리고는 2001년생, 현재 24살이고요.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8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적료는 굉장히 높게 책정될 수가 있겠죠.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시장 가치가 9천만 유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드리고가 이적한다면 이적료는 생각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호드리고의 이적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호드리고의 피파 클럽 월드컵 기록 때문에 그래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오고 나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여했는데 호드리고가 3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총 92분 뛰었어요. 도움 하나 기록했습니다. 선발 경기는 1경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호드리고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음바페, 비니시우스 모두 왼쪽으로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해요. 파리 생제르맹전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비니시우스를 오른쪽에 기용했다가 큰 실패를 봤잖아요. 아마도 비니시우스를 왼쪽에 계속 기용을 할 거고 음바페를 최전방 쪽에 기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결국 오른쪽 자리밖에 안 비는데 호드리고는 왼쪽을 원한단 말이에요. 호드리고가 산토스에서 왼쪽 윙포드로 뛰었었고 그 당시에 반대발 윙어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득점만 놓고 본다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뛸 때 더욱더 득점력이 높다는 느낌도 들어요. 오른발로 감아차는 슈팅,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선수 본인이 왼쪽에서 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 레알 마드리드하고 호드리고는 면담을 가질 것이고 논의를 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호드리고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마음이에요. 호드리고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아서 계속 경쟁하겠다, 내가 비니시우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음바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계속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다만 사비 알론소 감독이 호드리고에게 안첼로티 감독 시절보다는 기회를 덜 줄 것 같아서 호드리고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좀 쫓길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 휴가를 즐기는 모습 봤을 땐 애인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 이런 건 느껴지지 않긴 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드리고의 활약을 잠깐 돌아보면 호드리고는 공격진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죠. 최전방 그리고 그 한 칸 아래 중앙 좌우 윙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토스에서는 왼쪽 윙어,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주로 오른쪽 윙어로 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투쟁적이고 직선적이고 날카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섬세하고 유려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패스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기록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여기다 오른발을 이용한 가마차는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공격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드리고가 2019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는데 2022년까지는 성장하는 단계로 보면 됩니다. 특히 2021-22 시즌과 그 다음 시즌, 즉 2022-23 시즌하고는 차이가 커요. 호드리고가 본색을 드러낸 게 2022-23 시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터졌다고 보면 됩니다. 2022-23 시즌에 공식 57경기에서 19골 11개의 도움을 했고요. 그리고 2023-24 시즌에 공식 51경기에서 17골 9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공식 54경기에서 14골 11개의 도움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 3시즌 공식 경기에서 두 자릿수 골을 얻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호드리고가 2022년 전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때는 미안의 느낌이 좀 더 강했죠. 한 시즌에 두 자릿수 골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다음에는 득점력도 갖춰지고 도움도 많이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호드리고도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호드리고가 브라질 리그와 스페인 리그에서 능력을 보여준 건 맞지만 지금 호드리고를 원하는 팀들이 분데스리가라든가 프리미어 리그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템포라든가 몸싸움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드리고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 이거는 미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 시즌에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 넣은 거는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2023-24 시즌 라리가에서 10골 넣은 게 유일해요. 그만큼 리그에서 파괴력을 보여줬다? 이러긴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공식 경기에서 두 자릿수 골 넣은 거는 최근 3시즌이니까 최근 3시즌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골을 넣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리그에서의 득점력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여기에 호드리고가 시즌마다 기복이 있는 편인데 지난 시즌은 좀 더 심했어요. 이거는 호드리고가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호드리고가 이 팀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물론 저점을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저점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활약은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은 나름대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지난 시즌 더 이 기복이 두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호드리고가 왼쪽 측면에서 아예 자리를 잡아서 활약한 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오른쪽에서 자리 잡고 뛰는 시즌만 봤지 물론 경기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비니시우스가 부상일 때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시즌 내내 왼쪽에서 뛰었다?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산토스 시절에는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산토스 시절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리그에서 왼쪽에서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호드리고도 불안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은 많은 클럽들이 호드리고를 원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이 팀들은 모두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들입니다. 아스날이 현재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죠. 솔직히 아스날은 이제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전력을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비맨디, 케파, 네르고르는 이미 영입이 확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모스케라 영입에도 근접한 상태입니다.
공격 쪽에서도 마두에케, 요케레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두에케는 오른쪽 측면, 요케레스는 최전방 자원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스위멘디, 케파, 네르고를 영입하는데 이 종류 많이 썼고 여기다가 모스케라도 영입한다며. 근데 마두에케가 약 5천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있고 요케레스도 6,300만 플러스 1,000만, 그러니까 7,300만, 400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스날은 돈을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1억 유로 이상을 쓴다?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 언론은 아스날은 손 뗐다, 이렇게까지 보도하기도 합니다. 리버풀도 관심이 있죠. 리버풀은 비르치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비르치 이적료가 1억 파운드죠. 옵션까지 친다면 1억 1,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알렉산더 이삭 영입에 관심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이삭은 이적료가 1억 2천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선수의 2억 2천만 정도를 쓰는 거예요. 물론 리버풀의 계산 하에는 루이스 디아스를 판매했을 때 이적료, 다윈 누네스를 판매했을 때 이적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모을 수 있다, 이 총알을 여기다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비르츠, 알렉산더 이삭 모두 1억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인데 여기다가 호드리고에게 1억 유로 이상 쓴다? 어렵지 않나요? 여기다가 호드리고는 바이에른 뮌헨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왼쪽 윙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왼쪽 윙어들하고는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바이에른 뮌헨은 에이스인 무시알라가 부상을 당했죠.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종아리뼈 골절, 발목 탈구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개월 정도 결장한다고 하니까 결국 공격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테마데하고 연결이 강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루이스 디아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큽니다. 루이스 디아스 영입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리버풀이 1억 유로 정도를 원한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호드리고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호드리고 이적료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흡입차가 있잖아. 솔직히 흡입차,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 좋은 공격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호드리고가 필요한가?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파리 생제르맹 얘기까지 한 거는 리그 우승을 다투는 팀들은 호드리고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드리고가 인기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와 호드리고의 면담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 논의 끝에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만약의 경우 이적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면 이적설은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거예요. 호드리고는 인기가 많으니까요. 다만 호드리고의 이적료를 채워줄 수 있는 클럽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스날,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이런 클럽들은 당연히 거론될 수 있는 클럽들인데 상황은 좀 달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이적료를 많이 쓴 클럽도 있으니까 그런 클럽들은 손을 뗄 수도 있겠죠.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고가 어디로 갈지도 궁금해요. 여기다가 나만 궁금한 거니? 한 시즌 내내 왼쪽에서 뛰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난 참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 그래서 호드리고가 남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날개로 계속 활약할 것이고, 떠난다면 왼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걸 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호드리고가 떠날까요? 남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I don't know.